여러분 안녕하세요.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유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았고 지금 해설 강의를 끝내고 이제 총평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혹은 좀 더 심화된 분석 시간이 왔는데요. 우선 제일 궁금한 총평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는 이때까지 저희 탑뷰 공무원 영어 구독자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17년도보다는 18년도가 훨씬 어려워졌고요. 점점 더 이런 추세는 강화될 것 같은데, 따라서 저는 이번에도 2차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거는 기대에 대한 상대적인 느낌이라서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험들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진 감이 있죠. 특히 독해 부분에서는 어려워진 감이 충분히 있고, 정말로 다른 직렬과 경찰 직렬을 이제 따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지방직이나 국가직과 같은 시험과의 절대 차이점을 못 느꼈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구성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어휘 문제는 4문제가 나왔어요. 어휘 문제는 뭐 1번, 2번, 3번, 12번 해서 이렇게 4문제가 나왔는데 어휘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번에 어휘 난이도는 많이 쉬웠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휘에 대해서 많이 틀리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꼭 내가 공부했던 지문에서 단어들을 찾아서 그 단어들을 그것만 딸랑 적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 동조어, 즉 연관된 단어들을 함께 외워서 함께 정리하시고 함께 외워버릇하는 노력을 꼭 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일반적인 정규반 때 가르쳤던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다 뭐 저희 수강생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굉장히 나왔던 게 계속 나온 거고 강조했던 것만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번에 단어에서 어휘에서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꼭 내가 공부했던 단어에서 그것만 외워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꺼운 복화책을 그렇게 목숨 걸고 외울 필요가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모의고사나 지문에서 나왔던 단어들만 정리 잘하시고 그것만 외우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 물론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해석하고 했던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길게 암기가 된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어휘가 부족했던 분들은 이런 두꺼운 책보다도 내가 공부했던 단어책에서 내가 공부했던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할 때 세트로서 정리해 주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문법 문제는 4번하고 7번, 8번, 10번 총 4문제가 나왔는데 문법 문제는 역대급으로 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나왔던 거 계속 나오고요. 이따가 좀 더 세세하게 보겠지만 문법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기본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문법이 어려우셨던 분들 꼭 다른 직렬 문법과 기출 문법 열심히 푸시고 열심히 해석해 보시고 해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따 보겠지만은 그죠? 오늘 문제 중에서 그 스위치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몇 번 문제였냐면은 그렇죠. 10번. 10번의 리을, 그 10번이 어떤 거냐, 브로콜리 그 저장하는 방법, 그 문제에서 10번의 리을 같은 경우는 스위치 문제인데 이걸 해석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해석이 밑받침되어진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문법을 위한 문법이 아니라 요즘은 해석을 위한 문법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법에서는 기출 문제를 아직도 등한시하신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출 문제를 다 푸셔야겠지만 다른 직렬도 꼭 많이 풀어보세요. 다른 직렬도 풀어보시고 또 문법 문제는 사설도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풀어보시는 적용하는 능력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 문법 문제를 다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법 개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많이 틀렸던 분들은 중요한 게 적응하는 능력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런 거는 다른 직렬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 사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거르지 말고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적응 능력이 많이 길러나고 적용 능력도 많이 길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문제도 꼭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볼 것은 알맞는 단어 넣기, 그죠? 단어를 빈칸에 구멍을 뚫어 놓든지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해서 알맞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5번 문제하고 16번 문제. 5번 문제는 동물들이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사람도 어떻게 행동한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그죠? 이러는 거였죠. 이제 뭔가 규칙 내에서 우리가 규칙 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지고, 그죠? 뭔가 규칙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이 두 문제가 알맞는 단어가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경찰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독해에서 멍하니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다. 독해가 어려워진 이유가 첫 번째는 단어가 일단 어려웠는데 그것도 그거겠지만은 두 번째는 멍하니 읽으면 안 됐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찰은 너무 쉽게 낸다라는 착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낭패를 봤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어렵게 낸다. 어려워지는 것은 항상 문법에서도 그렇고 독해에서도 그렇고 내가 독해를 했던 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상상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만약에 독해에서 많이 틀리셨던 분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네 문장이 한 문장이고 세네 줄 되는 게 한 문장이고 또 그 내용이 쉬운 그냥 뭐 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그런 지문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구문이 필요했던 독해 능력이 필요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멍하니 읽고 멍하니 쉬운 거 읽고 그냥 쉬운 거 해석했다고 느낌을 가지시면 좋은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어려운 것들도 무조건 갈고 닦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구문 독해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문 독해를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100%의 해석을 넘어서는 120%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직독직해를 100% 정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120%는 약간 번역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 의역이죠. 번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드럽게 한 문장스럽게 의역을 하려는 노력이 무조건 있으셔야 된다. 이게 꼭 필요해요. 영어에서는. 직독직해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는 그런 과정. 구문독해에서는 120%까지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단 요약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단 요약이라는 게 저희 탑조인 기출 분석이라 해가지고 저번에 아마 바로 전 영상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그 관련, 문단 간의 관련을 꼭 나눠 보셔야 되고 그 문단이 어떻게 요약되는지를 꼭 옆에다 한두 줄로 쓰는 버릇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지만은 문단 간의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문 독해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단 요약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때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한 문장으로 답을 추론하는 것은 다 개소리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 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저가 한 구문을 해석하는 스피드와 여러분이 한 구문을 해석하는 스피드가 다르거든요. 그 스피드가 저한테 맞춰지게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한 구문을 100번에서 200번 정도 혼자 똑같은 구문을 부드럽게 빠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랑 비슷한 속도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속도를 늘립니다. 속도를 빠르게 높여요. 괜히 한 문장 읽고 답을 찍으려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한 문장을 100번, 200번 읽으면서 완전히 부드럽게, 완전히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부족 해결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문법 문제가 아까 대충 봤는데 7번 문제 보면요. 그죠? 4번 문제 보면 우리 정말 많이 배웠던 lie, lay, lane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프리벤트 목적어 ing에 관한 문제였고 되게 많이 했던 그런 개념이었죠. 즉 다시 말하고자 싶은 것은 문법 문제를 틀렸다면은 다른 직렬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되고 적용, 적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그거의 기본이 되는 건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7번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1번에서는 뭐 더 게임 문제 나왔던 거 있죠. 능수동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2번은 시간과 조건, 부사절의 저전, 미래 대신 현재 정말 많이 들었던 건데 실제 안 보였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3번에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는 거. 자동사는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스트림이라는 건 흐르다, 뭔가 나오다 라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로 필요 없어요. 따라서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4번은 위치절, that을 쓸까 위치를 쓸까 많이 했었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 8번 같은 경우는 목적어로 ing를 취하는 동사 뭐 consider, enjoy ing, 뭐 admit, avoid ing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걸 외웠었는지 안 썼는지.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는 수요 공급 동사 provide, 뭐 furnish, 뭐 A with B, 뭐 before A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떠오르게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8번 같은 경우는 뭐 3번은 뭐 order, 주제 명령 동사, 뭐 should 생략 다 했던 겁니다. 다 했던 거. 4번은 형용사 부사 같은 거 쓰이는데 deep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깊게라는 부사의 뜻이었고 deeply는 뭔가 추상적으로 깊게 즉 몹시라는 의미를 가졌던 거였고요. 그죠? 10번 같은 경우는 뭐 stay라는 것은 불완전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보호나야 된다는 거 많이 했었고 그죠? 니은번은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죠? 많이 했었고 before는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 리을이 수일치였고 리을을 번은 아마 해석이 안 됐으면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즉 해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다른 직렬을 제외한 경찰 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들도 많이 문제를 풀어보자. 경찰 문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부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정직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요. 뭔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그 노력 내에서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고 그런 보람감으로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신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구문독해를 해석을 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해석을 하지 않았는지를 누군가 옆에서 봐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공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물론 지금 점수 때는 아마 뭐 어렵다고는 하시겠지만 제가 예상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차 내년 1차 준비하실 예정인 분들은 정말 정직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은 마지막 겸손하게 끝까지 3차 그죠? 면접이나 체력까지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 총평 영상을 좀 맞춰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 탑뷰 공무원 영어 1월 2일 날 1차 경찰 대비반 정규반을 모집합니다. 6명 이하로 진행이 되고 선착순 20명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얼른 등록하셔서 저랑 같이 정규반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탑뷰 공무원 영어 대표 강사 김희준이었고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